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도에 70%에 달했던 공시가가 2025년 거의 이제 60% 선상에 와 있는데, 이 공시가는 현실화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예를 들면 20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절반밖에 안 되죠.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토지 현실화율은 60%,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0%가 적용이 됐었고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69% 보유세 기준 현실화율을 보여줬었고, 이 현실화율이 당초 한 80%까지 2025년에는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하고는 완전히 좀 뚝 떨어지는 69%의 어떤 추이였는데, 최근에 75%까지 높이기만 해도 일부 고가주택 세부담 상한까지는 보유세가 현격하게 증가할 가능성 높겠고요. 당연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제 곱해주면 확실히 종부세와 재산세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으로 집값 추이였던 변수를 따라가면서 상한선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꺾이는 것 같아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최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알바노, 주변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한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그쪽 가격 추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추이라 하더라도 그 최고가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강남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시가격 확실하게 좀 높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여기 지금 강남 상구의 최고가 신고가 계속적으로 찍게 되면 그동안 한국 부동산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좌우했던 투기판적인 요소는 결코 이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당초 로드맵상 2026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80.9%, 올해가 69% 정도였으니까 11.9% 정도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0.16% 하락한 반면에 서울은 강남 상구의 신고가 최고가가 견인하는 바람에 3.41%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아파트 하방 압력, 하락세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표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호가가 단단하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혀 변동성이 없구나, 변화가 없구나, 큰일 났네 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대부분 고가주택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공시가 자체가 제대로 나올 리도 없고,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에 준하는 세금을 때리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 둘러치고 매치고 세금 해결하고 집값 더 띄워서 올려치기 한다면 극강의 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용성도 일조를 했죠. 어마무시하게 집값을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율 60%에서 80%로 상향 추진, 증세 엑셀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지금 살피는 그런 수순에 있습니다. 근데 강남 집값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최고가를 찍게 된다면 확실하게 세제 개편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인상의 실제 영향은 굉장히 폭풍이 심하죠. 거의 체감적으로는 한 46% 오르는 추이고, 증가액도 4,157만 원으로 2,800만 원에서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가 증가한다는 그런 또 샘플도 나와 있고요. 반포자에도 한 44%, 1,2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남도 신고가 최고가 그걸 통해서 뭔가 집값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리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일단은 공시가격에 곱해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데, 요게 확실하게 뚜렷한 어떤 증세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강남 3구 그리고 마영성 집값도 확실하게 더 꺾일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힐 정도로 지금 628 규제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현대 2차 127억이야. 이거 아파트 값입니까? 빌딩 값이지. 진짜. 무슨 뭐 칸막이 쳐놓은 닭장 같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127억이야. 한양 2차 80억입니다. 7월 17일. 신고가 지금 찍고 있죠. 무슨 구입니까?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가 쭉 해서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7월 11일 거래 75억. 무려 뭐 15억 정도 오른 신고가라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가, 최고가가 드문드문이라도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구 거래량은 지금 8월 달 들어서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확 쪼그라들고 있죠. 이런 신고가들은 그닥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 열차의 맨 앞부분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쭉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가는 강남구도 7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성 7차, 신현대 12차, 같은 압구정동 그리고 일원동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거래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시장을 좀 더욱더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초구 역시 한신아파트 6월 27일 여기는 뭐 딱 대출 규제가 발표하는 그날이었네. 33억 5천. 신고가라고 하지만 약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33억에서 5천만 원 떨어졌으면 그냥 뭐 개미 눈곱만큼 떨어진 거죠.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6월 27일 날 77억. DH 반포 라클라스 역시도 7월 19일 날 53억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초구도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초구 거래량은 지금 8월 달 들어서 딱 한 건에 그치고 있고요. 오히려 8월 달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신고가 때문에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강남권, 경기권, 수도권은 확실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강남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을 쑤시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거래량과 반비례해서 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서초구의 거래가는 레미안 원밸리가 11억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캐슬 포레스트 5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4억 5천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개미 눈급이죠. 90억에서 뭐 80억인데 뭐 말 다 했지. 40억에서 30억이야. 56억에서 52억입니다. 이거 뭐 간에 기별도 갑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집주인들. 이거 뭐 40억짜리가 뭐 거의 45억에 가깝고 50억짜리가 50억대인데 이거 30억, 40억 떨어져야지 그냥 흔들흔들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주는 거지. 이 정도 떨어져가는 건 아무 내상 아닙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포구 레미안 웨스트림 역시도 뭐 마이너스 6천만 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18억 4천 거의 신고가에 가깝습니다. 8월 2일 날 나왔죠. 그리고 공덕 2 삼성 레미안 역시도 7월 28일 1억 떨어졌다고 했지만 뭐 16억 고스란히 지금 찍고 있는 거 살짝 지금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떨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또 마포의 상암 월드컵 12단지가 4억 4천 올라서 13억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마영성도 지금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니 끝까지 호가로 버텨서 어떻게 해서든 고가의 집값 유지하겠다는 그런 심리 볼 수가 있는데 마포 거래량도 지금 뭐 2건으로 딸랑 그치고 지금 거래가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마포구 신고가도 역시 이거 제대로 불길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집값이 더 들썩거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매 현장은 마포자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6억 1천만 원, 6억 9천, 7억 5천, 7억 9천. 거의 이제 8억 수순까지 와 있어요. 30%까지 지금 올라섰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거래가 현장은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는데 신고가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 특별히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 공시가를 확실하게 뭔가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세율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공시가만 살짝 높여주게 되면 자동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시민 10명 중 6명이 법인세와 종부세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 지금 법인세는 40, 50대에서 좀 많이 좀 올려야 된다는 어떤 의견이 있고요. 종부세는 20대, 30대. 상대적으로 주거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는 20, 30대가 뭐 의견들이 많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기 하게 되면 잠실주공 5단지가 확실히 늘어나게 되고, 반포자이도 확실히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죠. 아크롤 리버파크 역시도 4천만 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산세와 보유세는 매년 나옵니다. 그냥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보유세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목돈이 나가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여윳돈이 없게 되면 상당히 이 세금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가로 계속해서 집값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렉이 딱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높여지면 현실화율도 같이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되는 재산세, 보유세는 더욱더, 종부세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집값이 어느 정도 강남과 마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잡힐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잠실 아파트 한 달 만에 또 3억 뛰었다고 이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벌써 114주째 서울 아파트 뭐 전세까지도 지금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가는 오히려 실거래가 현장을 보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세가가 들썩인다라는 어떤 이 풍문, 그리고 그 배경을 뒤로 하고 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조금씩 이 전가가 되고 있는 건데, 서울 전세가는 지금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11억 이상 하락하는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락 3인 맨션 10억, 올림픽 선수 기자촌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 역시도 지금 대출 규제 628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는다라는 드문드문한 어떤 거래가들이 나오는데, 우성 아파트 34억 8천 7월 12일 날 나왔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7월 7일 28억 9천에 신고가를 찍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팰리스 역시도 송파구 27억 8천 2억 오른 신고가를 찍었.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랠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드문드문 나오는데 이 드문드문 나오는 신고가도 무시하지 못한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파구 거래량 두 건으로 훅 떨어졌고 거래가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 이런 신고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앞으로 계속적인 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파트 값의 현실화율, 여기 뭐 50% 현실화율을 적용해도 결국 27억 하는 아파트 13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13억 5천 정도. 여기다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뭐 60%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세부담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바노입니다, 알바노. 계속적으로 자기 집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송파구도 헬리오시티는 7억 4천 하락했고요. 송파 파인타운 역시도 5억 5천, 잠실 헬스 5억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실가율이 어느 정도 좀 아파트 가격 가치와 좀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뭐 못 미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거래가는 떨어지는데 신고가, 이런 신고가가 터무니없는 신고가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들어서 엄청난 지금 대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강남 3구와 그리고 마용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마용성은 실질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고가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 손절을 치는 양상은 일반 매수자에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현금 부자라고 일컫는 강남 쪽에 몰빵을 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또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 상당히 집값이 잡히기 어려운 또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매매가 현상의 가장 예민한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세종. 지금 14억 하던 아파트가 8억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세종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리버파크 전용 99제곱이 14억 원에서 지금 8억까지 떨어져서 거래를 지금 마쳤는데 38%, 거의 뭐 40%에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종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좀 다르죠.
서울은 강남 쪽이 계속해서 신고가로 이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영락 없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가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5, 그리고 해들 5, 그리고 소담동 중심으로 해서 4억 9천. 대체적으로 이제 10억 선이 다 깨져버렸어요. 세종이 왜 중요하냐? 전반적으로 1차 하락 시기에 세종의 하락세와 거의 정비례해서 모든 전국의 집값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 포함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2022년 기록인데 세종이 7% 가까이 떨어지니까 뭐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서울만 지금 간신히 버티면서 그냥 끝까지 저항했던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3구, 마용성이 끝까지 버텼어. 뭐 때문에? 공시가율 때문에. 공시가율이 그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니들은 다 떨어져 나가.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끝까지 한번 올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부추겼기 때문에 서울이 확실하게 좀 꺾이는 정상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판은 좀 다른 판입니다. 2022년도 세종지가가 비슷하게 세종도 확실하게 지금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규제가 1차 규제가 나왔죠. 이제 2차 규제도 이제 세울 필요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새 정부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세율 올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세율 올리지 않고 얼마든지 세부담을 줄 수 있는 거는 현실가율. 그러니까 공시가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해결이 되고 고가 아파트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레미안 퍼스트, DH 반포 클래스트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DH 반포 라클라스 53억, 77억 하는 아파트 이런 어마무시한 아파트들 신고가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세종이 가장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쭉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인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공급 없인 집값 못 잡는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확실하고 또 빠른 어떤 공급 대책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주택 공급 확대가 도심 그러니까 역세권을 물고 있는 확실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대규모로 빵빵 터지지 않으면 뭐 2기, 3기, 4기까지는 뭐 신도시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3기에 조성된 그 택지 풀어가지고 공급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선호도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레미안 원밸리도 뭐 46평에 92억 팔렸다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7월 2일 날 92억 팔렸는데 81억 마이너스 11억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걸 본답니다. 요걸 안 보고. 그러니까 신고가를 운운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세제 폭탄이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최고가와 신고가가 터지게 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목동 12단지는 최고가 20억에서 10억까지 직거래지만 마이너스 10억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매도 심리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직거래지만. 그리고 우성 7차 역시도 29억인데 22억까지 지금 떨어지는 추세. 레미안 웰스트림 역시도 18억에서 23억에서 18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25억에서 17억으로 지금 하락 추세. 광명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 5억 9천 6억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용인시 대주 피오레 역시도 15억에서 거의 6억까지 지금 하락하는 추세. 매물이 뭐 5억까지도 나오고 있죠. 시흥시 100옷 역시도 4억 가까이. 여기는 뭐 반토막입니다. 8억 정도에서 이제 4억 정도로 떨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파주시도 GTX 호재는 있지만 이게 이미 뭐 선반영된 거라서 9억에서 5억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4억까지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경기권도 전반적으로 아주 큰 하방 압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 3구 삐쭉삐쭉 나오는 신고가 최고가도 뭔가 현실화율, 공시가율이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집값이 정상화되는데 빠르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조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세금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부동산 시장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신고가 최고가 올려서 자기 집값 더 축혀 올리는 강남 3구의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공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가율, 현실화율을 반영해버리면 당연히 뭐 자동적으로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뭔가 좀 모호해질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의 어떤 하방 압력, 더욱더 선이 굵게 떨어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뻔뻔한 먹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